자, 이제 뭐 조건문이랑 반복문 사용하는 방법만 살펴보고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JSTN을. 자, 일단 조건문부터 볼게요. 자, 일단 뭐 여기 자바로 쓰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죠. if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0보다 크면은 양수입니다 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양수입니다가 나오겠죠. 출력해볼게요. 양수입니다가 나오죠. 만약에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JSP 버전이라고 하면 JSTL 버전은 반복문을 어떻게 쓸지 한번 볼게요. 먼저 num2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이제 얘는 똑같이 if예요. 태그명. 근데 이 C 땡땡을 꼭 붙여줘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속성명은 자, 여기 if문을 쓸 때 필수가 뭡니까? 이 조건이죠, 조건. 그래서 조건을 이 속성에다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속성명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어떤 조건을 뭐 테스트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을 만드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num2가 0보다 크다. 이걸 해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num2가 변수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표현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한 문자열이 아니라 자바 코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기 위한 게 아까 말씀드린 달러하고 감싸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 num2는 이 위에서 선언한 이 변수명이 될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죠. 그럼 true,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true가 나오면 이 if문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true면은 이 if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양수임에다가 두 번 나오겠죠. 요걸로 한 번 나오고, 요걸로 한 번 나오고. 왜냐면 둘 다 여기 10 이상이니까. 자, 잘 나오고요. 자, 이번엔 제가 여기를 또 마이너스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안 나와요. 그죠? 하나 안 나오죠? 얘가 안 나온 겁니다. 조건에 맞지 않아서. 자, 이렇게 조건문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문을 쓸 때 꼭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어서 LJF 조건문 덩어리
그리고 else까지. 보통 이걸 많이 쓰죠, 이렇게. 이런 구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JSTL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거 잘 되는지 볼게요. 10이면은 양수입니다 나왔죠? 마이너스 10 하면 음수입니다가 나오겠죠. 그리고 0으로 해주면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좀 마치 이제 콘솔 창 여기 이클립스에 있던 콘솔 창에 이제 브라우저로 옮겨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출력을 항상 우리가 여기서 할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JSP 코드와 JSTL 코드. 자, 여기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뭐 마치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안 되고요. 자, 얘는 좀 다른 형태를 씁니다. 이런 if else문 같은 경우는 choose라고 있어요. choose. 자, choose라는 태그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조건 1, 2, 3, 4를 when으로 씁니다. when. 자, 그래서 when이라는 태그 이렇게 넣어주시고 if 대신 when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단독으로 조건문이 쓰일 때는 if로 쓰고요. 이렇게 연결된 LG if문이 있을 때는 choose when.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때 when을 여러 개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속성명은 똑같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너미가 0보다 클 경우 양수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건 0보다 작을 경우 음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테스트는 넘이 0일 때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상 LG는 조건 필요 없죠. 요거 아니면 무조건 요거 되게끔 하는 게 이제 LG문인데 요 추주에서도 위에 when 해서 조건 쭉 정리하다가 제일 마지막엔 LG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when이 아니라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otherwise라고 합니다. 자, 이 otherwise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잘못 넣었네요. 이거를 닫히는 태그에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넣어야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새가 단독 if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if로 쓰고요. 이렇게 연결된 if else문 같은 경우는 choose when otherwise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when이 LG if라고 보시면 되고 otherwise가 LG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역시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좀 지우고 11대 양수입니다 나오면 되죠.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타를 지워줬고요. 다시 그래서 양수입니다 나오죠.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주면 음수입니다. 0으로 바꿔주면 0입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게 이거 이런 거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만 새로 익히는 고통만 좀만 참으면 이거보다 이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곳에서 많은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쓰는 기술이니까 익혀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반복문만 이제 사용하는 방법 아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일단 이 4대 요소만 사용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반복문. 뭐 이거죠. int i는 0부터 5까지만 할게요. out.println i.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0, 1, 2, 3, 4가 나오죠. 부터 4까지. 뭐 이거는 이제 다 아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태그로 하자면 JST에 태그로 하자면 for-each라고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바에서 반복문 돌릴 때 이거 필수잖아요. 이거 3대 요소죠. 조건 변수, 반복 조건, 조건 변수 증가. 이 세 개를 역시 여기에도 원로 속성명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 조건 변수의 첫 시작 있죠. 첫 시작 수를 begin이라고 속성명으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건 끝이잖아요. 끝. 그죠? 끝은 4죠. 4. end라고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식 증가잖아요. 증가량. 그죠? 증가량을 속성명 스텝으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일식 증가. 자, 그럼 요 세 개의 값이 다 세팅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i에 계속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들을 저장할 변수명 역시 bar라고 해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쓸 수가 있어요. JSTL로.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출력을 해봐야겠죠. i 이렇게 출력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반복문이 적용되긴 하는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i가 5번 나오죠. 그래서 반복문이 잘 적용된다라는 건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바라는 건 알파벳 i가 아니라 이 i라는 변수죠. 계속 값이 바뀌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걸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실제 문자 i가 아니라 변수 i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됐죠. 자, 그래서 단순 반복문,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열을 만드는 반복문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번엔 반복문 중에서도 이런 반복문 있죠. 배열이라든지 리스트에서 꺼내는 구조. 요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자, 자바로 만약에 배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리스트로 하죠. 이렇게 리스트 만들 수 있고요. 자, 빨간 줄 뜨면은 요거 인풋 안에서 그렇죠. JSP에서 인풋하는 방법은 페이지 인풋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 완성됩니다. 이렇게 이름 적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되거나 목록들을 보여줘요. java.util.arraylist. 자, 여기다가 몇 개만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제 요거를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직접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리스트라는 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기 스트링이 나올 거니까 여기 스트링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거 순서대로 여기다 꺼내서 담아주죠. 여기 있는 걸 하나씩 꺼내서 여기서 담아주고 그 원소의 개수만큼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선 out.println으로 str.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꺼낼 수가 있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혹시라도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향상된 부문이라고 해서 이런 배열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인덱스를 특정 인덱스만 검색하는 경우보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탐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첫 번째 거 꺼내서 담은 다음에 실행해주고, 두 번째 거 꺼내서 담은 다음에 실행해주고, 세 번째 거 꺼내서 담은 다음에 실행해주고. 자, 일단 자바 버전은 이렇게 하고요. JSTL 버전에서는 리스트 만드는 방법이 좀 까다로워서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테스트만 해볼게요. 네, 자 됐고요. 잠시만요.
자, 요게 조금 JSTL로 어레이 리스트 만드는 게 좀 복잡해서 그냥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따라서 해볼게요. 수업 페이지에 여기 JSTL로 리스트 자료 만들기 눌러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 태그립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요거 C 있죠? 요거랑 똑같은 유형의 코드고요. 이게 추가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에 정의된 fn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먼저 추가를 해주시고, 요 밑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AABB, CC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만 원하는 값으로 좀 바꿔주면 돼요. 사과, 대, 하나, 오렌지. 그래서 이게 뭐 fn이라는 여기에 정의된 어떤 특수한 함수에 의해서 이게 잘라져 가지고 JSTL로 이용할 수 있는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내부적인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드는 거 먼저 실행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 dbarr이라는 변수명으로 이렇게 4개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얻은 거죠, 우리가. str 리스트. 그거 제 str 리스트로 할게요. str 리스트. 자, 그러면 이 str 리스트는 여기 이 str 리스트랑 이제 동일한 거로 보시면 되고, 이제 이 포문을 이용하는 방식, JSTL에서 자, 똑같이 포이치인데 아까처럼 뭔가 인덱스를 직접 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뭐뭐 필요합니까? 리스트가 하나 필요하고, 리스트 하나 요소를 꺼낼 때마다 저장할 임시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 리스트는 items라는 속성명으로 정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 변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자, items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개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반복 실행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담아서 쓰죠. 그럼 하나씩 꺼내서 담겨지는 이 임시 변수의 이름을 뭘로 지을 것이냐. str로 지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변수명으로 여기서 하나씩 꺼내지는 것을 담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저 변수 이름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냥 str 출력되는 거예요. str을 변수처럼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감싸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죠? 사실상. 그래서 이 태그명 set, out, if, choose, when, otherwise, which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import라는 태그도 있고 파람이라는 태그도 있고 몇 개 안 되죠, 그죠? 이 중에서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건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역시 이해 영역보다는 연습의 영역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법이라든지 새로운 형태 이제 익히려면은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자, JSTL로 우리가 자바 시간에 했던 문제, 쉬운 문제예요. 그죠? 이 문제를 JSTL 이용해서 풀어보시면은 연습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은 저희가 자바 시간에 다 풀어봤던 내용들. 자, 그래서 문제가 있죠.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해당 변수가 짝수면 2분, 홀수면 5드 출력을 JSP 하나 만들어서 JSTL로 하나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번 문제만 같이 해볼게요. 1번 문제만 같이 해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JSP를 하나 파일을 만드시고 솔루션 1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는 답을 내볼게요. 그럼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 태그 라이브러리 여기 추가해야죠. 여기. 그래서 뭐 아까 했던 곳에서 가져와도 되고 요거 아니면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린 여기서 가져오셔도 되고 어쨌든 이걸 복사해서 이 새로운 JSP 파일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럼 이제 JSTL 태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봅니다. 이렇게. 자,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num이라는 변수. 그럼 set이죠, set. num이라는 변수고요. 밸류는 대충 한 7 정도. 하고 2분 5드 그러면 추주죠. 추주 if else문이니까 이렇게 해서 when 테스트 num이 2로 나눴을 때 0이면 이분. 그렇지 않을 땐 otherwise LG니까 odd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됐는지를 보시려면 sol1.jsp를 불러서 브라우저 상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오드 얘를 10으로 바꿔주면 이제 짝수니까 2분 이렇게 JSTL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